안녕하십니까, 김용입니다. 자, 지금 어머님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내신 따기가 좀 만만치 않죠. 처음에 1년 전만 해도 꿈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현실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들의 시험 점수에 수학 성적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만족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우리 애가 이 점수를 받을 애가 아닌데 그동안 수학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나오지? 하고 차라리 모든 애들이 다 틀리는 문제가 틀렸으면, 아주 어려운 문제 틀렸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요. 근데 다 아는 문제나 계산 실수나 아니면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그 점수가 나왔다면 아주 억울하겠죠. 지금 오늘 잘 오셨는데요. 제가 현재 지금 내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일단 첫 번째 여기서는 저는 여기에 대찬에 깐 반이 기본반입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반이고, 물론 심화반은 이제 다른 예섬학원에 깔았는데요. 똑같은 수원 수투. 근데 여기서 기본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요,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의 틈을 노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틈이란 아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고 실수를 한 문제도 없이 하자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제가 장단컨대 최대 2등급까지 가능합니다. 약간 사기 같으시죠? 근데 끝까지 보세요. 지금 현재 내신이 이래요. 내신이 어렵지 않아요. 킬러 문제를 제외한 내신 문제는 쉽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의 배점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서술형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내신 문제는 정말 여기 대치동에서 가장 잘 분석한다고 자부합니다. 양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근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요번 금년 1학년, 2학년 1학기 수원 학교 평균과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90점 이상의 비율을 조사한 거예요. 이런 자료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위에 올라가 있지만, 자, 한영외고는 좀 뺄게요. 거기 특목고니까 보이시죠? 평균이 70점대로 형성돼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여기 없는 학교 제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보면 이제 휘문고랑 쭉 있는데, 일단은 몇 개만 선정해서 보여드릴게요. 현재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좀 간략히 할게요. 거의 궁금하시면 제 간담회 때 오세요. 자, 평균이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렇게 1학기를 합친 거예요. 중간하고 기말을 합친 건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중간 시험은 기말 좀 어렵게 내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단대부고 74.7이에요. 평균이. 굉장히 높죠. 이거 거의 중학교 수준이에요. 문제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현재 현 상황을 아시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 저도 놀랐어요. 세화고 요즘 좀 약간 좀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10여 년간 계속 문제를 분석을 해보는데 3년 전만 해도 세화고 평균이 약 40점 후반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화고가 엄청 쉽게 내고 있어요. 그 어려운 세화고가 지금 73.9예요. 평균이요.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이 지금 급하신 게, 그래도 최소 몇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A가 바로 뭐냐면 90점 이상의 비율입니다. 근데 세화고에서 90점 받았다고 하면 46% 안에 든 거예요. 그러면 너 수학 어떻게 봤어? 저 90점이요. 그래 잘했어. 근데 4등급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고, 이거 바로 금년이에요. 금년 1월. 금년 4월이죠.
휘문고 제가 지금 이게 평균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휘문고 한번 보세요.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90점을 넘었는데 5등급 떴어요. 59.9에 59.3.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 막 한 문제 맞추려고 막 몇 시간 동안 노력하고 할 게 아니에요. 한 문제 틀리면 나가는 거예요. 실컷 다 했는데 정말 휘문고 한 개 틀리면요 3, 4등급으로 떨어져요. 지금 이게 현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쉽게 출제되고 있어요. 새하고 2년 전만 해도 평균이 40.5였어요. 지금 다시 보시면 약 지금 한 3, 40점이 올라요. 문제가 되게 쉽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서 60점대에서 70점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학교마다 이렇게 객관식, 주관식 그리고 킬러 문항을 분석해 본 겁니다. 분석해 봤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그래서 킬러 문제로 공략 없이도 2등급까지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킬러 문제 고작 2~3개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이 2~3개 틀려도 나왔어요.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불과 몇 달 전에 시험 본 거 어머님들 여기 자녀 있겠지만 단대부고, 진선여고, 영동고 킬러 문제 2문제 나왔어요. 그거 2개 틀리고 2등급 나옵니다. 맞죠? 그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가장 어렵게 나온 학교가 경기고예요. 킬러 문제 무려 7개 나왔어요. 너무 심했죠? 근데 7개 틀리고도 2등급이 나왔어요. 60점 넘어도 2등급 나왔다고요. 경기고. 조사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어려운 문제 풀라고 막 그렇게 바둥바둥 걸릴 게 아니라 확실하게 실수를 줄이고 확실하게 한 문제를 맞추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서술형을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영동고가 서술형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컨대 이번에 영동고도 서술형 부활합니다. 딱 1년간만 그랬고요. 대부분 학교와 서술형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수는 서술형 문제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서술형 배점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수가 약 5, 6문제인데 최소 30점에서 최대 50점까지가 서술형 비율이에요. 그리고 서술형이던 킬러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주관식 마지막 문제가 킬러 문제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킬러 문제는 나오지 않고 대부분 서술형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개념 위주의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이 문제들을 정말 콱 잡아야 돼요. 100%. 이거는 잘 안 보이시죠? 수학 문제 좀 갖다 놨어요. 어머님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만 보세요. 지금 현재 경기호 문제 다 이런 문제들이 서술형인데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적분의 기본 정의 활용해서 어떤 값을 구하시오. 그냥 문제에 답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풀어본 학생들은 이 문제 틀리는 거죠.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냥 공식 외우면 못 푸는 거예요. 그냥 공식 외워도 쭉쭉 풀었어. 저는 문제 풀 수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시오. 평균값 정리 애들 다 알아요. 평균값 정리 이용해도 문제도 풀어요. 증명하시오 하면 생각보다 못합니다. 수열 문제. 지금 수원 수투 문제만 갖다 놓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좀 많이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머리 아프실까 봐.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푸시오. 그럼 이거는 개념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저 이거 풀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풀 수 있는 거 증명해봐. 그게 현재 이 서술형입니다. 근데 서술형의 문제는 쉽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머님들은 여기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념반이냐 심화반이냐. 전 여기서 대치동 와서 이해가 안 갔던 게 개념 플러스 심화반이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둘 중에 하나만이죠. 심화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푸는데 약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킬러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념반은 심화반을 선택하실 때 자, 지금 어머님들
뭐 몇 분은 아니시겠지만 대부분 호되게 겪으셨을 겁니다. 1년간요. 그냥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을 다니면 그 수업을 들으면 우리 애는 반 1등은 하겠지, 반 2, 3등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내셨죠. 정말 그게 아닌 건 지금 아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등급하고 4등급하고 정말 같이 있는데 어디에 맞춰서 수업을 할지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들러리 세우실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으면 아까 있는 그 문제 못 풀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 설명을 그 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심한 블랙라벨이나 일품수학 문제를 안 풉니다. 10년 전에 풀었어요. 풀어봤자 아무 도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도움되는 건 학교 기출문제 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자, 문제 중심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를 맞춘다고 쉬운 문제 맞추는 거 아닙니다. 아, 엄마 내가 우리 반에서 나만 풀었어. 그거 좋아하실 거예요. 그 애가 1등입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공부한 애들은 밑에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런 학생도 있어요. 시험 점수가 들쭉날쭉해요. 약 60점, 80점, 90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개념이 탄탄하게 받쳐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들쭉날쭉하고 문제는 정말 시험에서는 가장 밑에 찍었을 때 점수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저나 어떤 선생님이나 그 학생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상난이도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중난이도 다 맞춰야 되는데 얘가 중난이도도 계속 틀려요. 그럼 얘를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탄탄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그 어려운 문제만 풀렸다가는 지금 어떤 부분 약점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음 시험 대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수원수투는요 새로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개념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미분적분 개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수로그 삼각함수, 삼각함수 개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 좀 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삼각함수가 시험범인데 시험 5일 전에 저한테 와요. 선생님 저 질문할 게 있어요. 뭔데? 삼각함수를 모르겠어요. 삼각함수 문제 풀거든요. 전체적 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이렇게 통합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념이 섞여 있을 때는 그 문제 못 풀어요. 자기가 풀었던 똑같은 문제나 거기에 약간 거의 비슷한 문제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면요. 그 문제가 나오면 잘 맞추는 거고 안 나오면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생소한 개념들을 풀 수가 없어서 그런 약간 여기서는 시험 범위가 그렇게 되거든요. 요번 2학년 1학기 시험 범위가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까지입니다. 삼각함수 활용은 기말 범위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시험 범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 거기선 분명히 지수와 로그와 삼각함수가 연결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를 그 개념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개념 학습을 확실히 아는 학생이 잘 모르면 어떻게 푼다는 거죠. 확실히 알아야지 그런 증명도 할 수 있고 아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대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을 저는 올려가지고 정말 최상위권으로 만들거든요. 지금까지 전 그래 왔고요. 대상을 이렇게 정했어요. 수원수투 처음 하거나 정말 그리고 제대로 개념이 안 잡혀있는 학생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공부한 학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여기서 물론 처음 듣는 학생은 저한테 듣겠지만 우리 애가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실력반 들어가도 될 텐데 그만 들러리 세우시라고 했죠. 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시간 재고 풀려서요. 2학년 1학기 기출문제 시간 재고 풀려서 70점 이상 나오면 실력반 수강하세요. 제가 지금 예섬 의치한 전문가의
실력반 수원수투반을 개설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7점도 안 나온다면 기본부터 다시 해서 확실하게 점수 따세요. 기출 문제가 없으신 분은 저한테 그 뒤에 뭐 저 핸드폰 번호나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문자나 메일 주시면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저도 그냥 조교한테 요렇게 문자 왔다라고 하면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시간 재고 풀려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나오면 된다 하고 정 궁금하시면 그냥 답안지 저한테 찍어 보내세요.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하는 이 교재에 지금 요번 개념반 그 기본 교재에는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요. 전부 다 기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상 문제 다 있고요. 그리고 단원 마무리 문제 전부 다 최근 기출 문제로 구성한 교재입니다. 그럼 왜 기출 문제 푸냐? 솔직히 지금 늦었잖아요. 수원수투를 몇 번이나 반복한 학생도 있어요. 그래요. 뭐 3번, 4번 반복했는데 뭐 제 수업 들으라고 지금 여기 있는 대찬하고 수업 들으라고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실력만 들으면 돼요. 하지만 몇 번이나 수원수투 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저는 처음 하는 애들도 한 2등급 많이 만들어 봤어요.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념 문제 지금 여기서 처음부터 기출문제 풉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개념을 꽉 잡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신의 감각을 키우자는 거예요. 기출 문제에 대한 감각은요. 어머님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많이 풀어봤잖아요. 도움 안 됩니다. 자, 기출 문제는 이런 생소한 숫자라든가 계산이 아주 더러운 문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집에 이런 문제가 없어요. 함정 문제. 함정 쏙쏙 파나요? 함정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 못 하잖아요. 시간 관리 딱딱해서 푸는 연습 시켜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한번 보세요. 어머님들 이제 여기 자녀들이 이제 기말고사 보잖아요. 이번에 순혈과 조합을 볼 겁니다. 근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순혈과 조합의 특징은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왠지 내가 다 맞춘 것 같아요. 원래 순혈 조합이 원래 그래요. 학교 기출이 그래요. 근데 문제집은 내가 풀고 나서 딱 그걸 보면은 그게 답안지에 답이 없어요. 그 순혈 조합이 있거든요. 왜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알거든요. 여기 2를 곱할 때 2를 나눌 때 3을 곱해야 되나 아니면 3팩토리얼 곱하는가 그거를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누고 얘가 그걸 빼먹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꼭 틀린 답안이 보기에 있습니다. 확통은요. 그래서 풀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저 많이 그래요. 시험 어떻게 봤어? 보통 1시 정도에 이제 전화를 해요.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면 3시 정도에 이제 보통 인터넷 뜨잖아요. 그럼 4시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때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경우에도 순혈조합 확통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그런 문제가 기출에는 있는데 문제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기본 교재인데 대치동 유일에 필수 개념하고 기출 문제가 함께 수록된 MIT 기본 기출 교재를 이걸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번 교재고요. 그리고 심화반에서는 마찬가지로 단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정말 대치동 최초예요. 그걸로 분류된 실전 MIT 기출 교재를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1학년 2학기 기말대입반도 정말 저만한 교재 없어요. 궁금하시면 보세요. 진짜 유형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그렇게 나눈 교재들이 과연 있는지 끼케야 단원별로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자신하고요. 다들 압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강좌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원수투 기본반은요. 필수 개념하고 기출 문제로 같이 수록된 이 교재로 수업한다 말씀드렸고 이거는 대찬학원에도 수업하고요. 심화반은 제가 화목 아침 9시에 개설했습니다. 예성 의치한 전문가에도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강좌 두 번째 통계, 이거 확통반이에요. 확통 기본반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확통 기하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기본 교재 그대로 있고 뒤에 전부 다 단원 마무리 문제가 전부 다 기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 같은 거 보통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기출로 최근 기출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아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기출을 이렇게 그 시험 범위에 딱 맞게 이렇게 뽑기가 쉽지 않아요. 저니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최근 기출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재로 수업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기아 심화반은 이제 다른 곳에 예선 의치한 전문가가 개설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문제풀이 중심의 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최대의 등급을 끌어올릴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더 풀러 킬러 문제를 몇 시간 정도 풀어도 그런 강의를 들을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문제만을 풀려서 자기 실력에서 최대 효과를 얻게 할 건지. 그래서 최대에 대한 감각이란 그겁니다. 기출 문제에 대한 감각. 아까 같은 그런 함정 문제에 빠지지 않고 계산이 더러운 문제나 아니면 그렇게 시간 배분을 적당히 해서 이렇게 푸는 그런 연습. 그래서 최대한 감각을 끌어올려서 저는 최선의 등급을 만듭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보면 아이들끼리 컨닝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바꿔요. 문제를 자꾸 컨닝해서 A형, B형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 순서를 제가 바꾸잖아요. 어떤 애 자꾸 컨닝하니까. 그럼 문제 순서 바꾸면은 공부 잘했던 애들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문제 순서만 바꿨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 앞에 갖다 놓으면 애들이 정신 못 차려요. 그런 연습도 충분히 해봐야 돼요. 그런 연습을 시켜보냐고요. 정직하게 1번부터 쉬운 문제가 딱딱딱 나온 학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 강남에 있는 반수 이상은 안 그러거든요. 경기 오는 4번에서 항상 어려운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 대부분 다 말리는 게 다 뭐예요? 문제 풀어서 어려워요. 못 풀었어요.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 문제를 10분 걸려서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 시험 말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수없이 연습을 해서 기출문제로 꼭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